계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갑과 을이 얻고자 했던 것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금전이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봤습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라고 언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전은 가치이기 때문에 금전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죠. 아주 지저분한 시궁창에 빠져있는 10,000원짜리 100다발을 또는 1000다발을 여러분이 갖다 줬을 때 과연 안 갖겠느냐 하는 겁니다. 빨아서 갔죠. 왜? 그것은 물건이 되더라도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은 가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전에 대해서는 안 배우는 겁니다. 사실 법학에서는 이 금전 채권 채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채권 총론 파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 배우니까 넘어가는 거고, 우린 뭐만 가지고 배우느냐? 물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 파트는 부동산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끔씩 동산, 움직이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구별해보면 이 물건은 여러 차례 구별되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크게 법조문에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을 해요. 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을 하는데, 부동산은 토지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정착물이 건물,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이 동산이다. 그래서 전체 빼면은 물건에서 뭘 빼면? 부동산을 빼면 동산이 됩니다. 언어의 이야기, 여러분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물건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을 유체물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 중에서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면 물건으로 봅니다. 소의 힘, 말의 힘, 이런 것들도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기, 이것도 물건으로 봅니다. 전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의 힘을. 이때 당시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전파의 중요성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법을 제정할 때는 전파는 물건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파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별도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으로 전파는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물건을 구별을 할 때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법의 조문의 모습을 떠나서 가끔 물건을 또 이렇게도 구별을 합니다. 주물과 종물로도 구별을 합니다. 그냥 제 말망에 들으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이 주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된 용도가 되는 물건을 주물이라고 말합니다. 종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된 물건의 용도에 협력하는, 따라붙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그래요. 주물과 종물은, 이 종물은 주된 물건에 붙어서 편익에, 일정한 편익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조문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적진 기록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다. 이것을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 참 법조문이 어렵죠. 상용에 공한다. 이 상용이란 일상의 용도에 공한다, 받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또는 보통 강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게 종물이냐라는 거예요. 노배 있죠, 나룻배. 이건 진짜로 적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지금 듣는 예는 나중에 제가 지울 거니까. 나룻배가 있다면 나룻배의 상용에 공한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는 거죠. 여기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니까 노다. 이것이 종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종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시계에
있어서의 시계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계가 주물이라면 시계줄은 종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우리 중개사 교재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 교재, 옛날 대학 교재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뻥이라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주물과 종물은요 서로 독립물입니다.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은 서로 독립된 물건으로서 물리적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독립물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물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종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주된 물건에 붙어서 주물의 평소의 용도를 이바지시킨다면은 그게 종물이 되는데, 종물은 반드시 독립물이어야 돼요. 독립물이라는 표현이 뭐냐? 따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룻배 말고 노만 따로 사실 분, 여러분 제가 시계 차고 있는데 시계 알맹이 빼고 시계 줄만 따로 지금 떼서 파실 분 없습니다. 이 시계줄이 따로 금줄이랄지 특별한 것이 아니나 이것은 독립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와 시계줄, 노와 나룻배 관계, 이것은 적절한 예시가 아닙니다. 정말 적절한 예시, 이제 여러분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주물종물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적절한 예시가 뭐냐? 주유소와 주유기입니다.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주유소가 있다고 봅시다. 이 주유소는 기름 넣는 곳이죠. 이 기름을 넣는 곳에 꼭 필요한 물건은 주유기입니다. 주유기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 주유기가 따로 팔 수 있느냐? 예. 주유기는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따로따로 거래가 됩니다. 중고 주유기를 붙이기도 하고 좋은 주유기 갖다 팔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와 주유기의 관계는 우리 판례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유소와 주유기는 어떤 관계에 있다? 종물의 관계가 있습니다. 종물. 이 어떤 물건이, 독립된 물건이 붙어서 언제든지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가르쳐서 부속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물건을 이렇게도 구별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부속물과 부합물로 구별을 합니다. 부속과 부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속되었다는 말은 붙여졌는데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이것을 부속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합물은 한 번 붙으면 떼는데 엄청난 돈이 들든지 떼봐야 경제적 효용 가치를 잃어버려서 떼는데 의미가 없는 것, 그런 물건을 부합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실을 놓고 볼까요? 교실에서 이 칠판은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독립물건이었겠죠. 근데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 칠판을 떼내서 따로 팔 수가 있느냐? 물론 팔게 된다면 이건 부속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칠판 앞에 붙은 이거, 베니아판에다가 필름을 붙인 겁니다. 필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독립물이었겠죠. 근데 베니아판에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분리가 될까요? 분리를 한다 한들 이건 못 씁니다. 그러면은 베니아판의 칠판은 어떻게 됐다? 부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속과 부합의 큰 차이점이 뭐냐? 나중에 여러분이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실 때,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붙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떼서 분리시켜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안 가져가고 원주인에게, 원래 그 건물이나 부동산의 주인에게 네가 사라 하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부합물은 떼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부합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한 기초가 되려면 부속되었는지 부합되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구별법,
먼저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하고 독립되게 분리해서 다른 데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대 결합되어 있으면은 뭐라 부른다? 부속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붙었는데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해봐야 별 크게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요 부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종물, 여기서 돌아오면 종물은 분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물은 부합됐습니까? 부속되었습니까? 부속된 겁니다. 그래서 부속된 물건 중에 종물은 주물에 상용에 공하는 물건, 떼었다 붙였다 가능하되 주된 물건의 일반적인 용도에 이바지하는 물건, 이럴 때 우리는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주유소 밑에 지하에 기름,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 너트 풀어가지고 쉽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되죠.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되죠.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합된 건가요? 부속된 건가요? 부합된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이라면 지하에 있는 매장된 지하 유류저장 탱크는 부합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부합물. 이 기초가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물 이론, 주된 물건의 상용에 일반적인 용도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돼 독립된 물건, 이걸 우리는 종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결합의 정도에 따라서 붙였다 떼었다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었다? 부속되었다. 한번 붙였는데 떼기 어렵다 그러면은요 부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합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어인데요. 이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매번 헷갈려요. 시험 지문을 읽다 보면 다음 중 이러이러한 설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은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부합이 아니에요. 그때는 일치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여기서 말하면 부합물 이렇게 쓸 때는 이제 방금 본 것처럼 붙었는데 떼는데 불가능하거나 떼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 이것을 부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의 기본적인 개념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황당한 이론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건물, 이건 건물입니다. 이건 토지입니다. 건물과 토지, 이 두 개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땅에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예? 붙어 있어요? 분명히 붙어 있습니까? 분리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건물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보시면 땅에 둥둥 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게 기본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물건입니다. 땅에 붙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다?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 즉 이것은 부합되지 않는답니다. 자, 건물과 땅은 어떤 물건이다? 분리되어 있는 물건이다. 별개의 물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토지 주인이 갑, 이 토지 건물의 주인이 갑. 갑은 몇 개의 물건을 갖고 있습니까? 2개 물건 갖고 있어요. 토지 물건 하나, 건물 물건 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등기부를 열어보실 때도 독립된 건물일 때에는, 다시 말해 아파트가 아닐 때에는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같이 열어보셔야 됩니다. 서로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토지와 건물은 어떻다?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의 땅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배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심어져 있습니다. 식재됐다 그러죠. 이것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 여러분, 이 칠판을 봐보십시오. 이 칠판에 필름과 칠판에 베니아판이 붙어 있죠. 합판이. 물건이 몇 개입니까? 칠판. 하나예요? 필름과 붙어서 두 개예요? 하나죠? 붙어버린 물건은 하나예요. 여기 보십시오. 칠판 닦기. 떼는데 가능하죠? 칠판 위에 칠판 닦기가 있다. 물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다.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토지에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럼 부합됐습니다. 물건 몇 개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나무가 부합되었으면은 나무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 물건은 몇 개다? 이것은 토지라는 물건 한 개예요. 토지 하나, 나무 하나가 아니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자 보십시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어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겁니다. 을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건 별개의 물건이라고요. 이 건물은 누가 철거해야 될까요? 을이 철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지금 눈빛은 안 돼. 카메라 안 찍으면 연극을 한번 해볼 텐데 카메라 저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의 시험 문제예요. 이거 건물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건물이에요. 네? 아주 지저분한 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노트 잠깐 치우시고 노트 치워놓고 그게 본인 책상 위에다가 토지라 생각하십시오. 이 분리 가능한 이 건물을 제가 놓았어요. 무단하게. 손도 대기 싫은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누구 보고 치우시랄래요? 저보고 치우랄래요? 스스로 치우시겠어요? 저보고 치우라고 해줘. 야, 네 거 가져가. 이러죠? 바로 분리돼서 놔둔 것은 그자가 치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갑은 을에 대해서 철거를 구해요. 근데 19일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온 줄 압니까? 을에 대해서 퇴거를 구한다고 나왔어. 퇴거는 우리 집에서 나가가 퇴거지 네 집에서 나가는 아니야. 남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 할 수 없지.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데 남이 와가지고 야, 네 집에서 나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땅 위에 네 더러운 건물 치워 라고 말하는 철거를 구해야지 네 집에서 나가는 못 구하는 거예요. 퇴거를 못 구하고 철거를 구해야 돼. 어때요? 상식이죠? 이 상식이 여러분 시험 문제 19회 때 나왔는데 여러분의 2년 선배들이 다 틀렸어 이걸. 이 기초를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발을 구르고 설명한 뒤도 재밌다 그런만 보고 있지 그걸 강하게 생각을 안 한 거야. 19회 시험 문제를 볼 때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요. 컵을 딱 앞에 놓아두면 누구 보고 치우라 그럴 것이냐. 이건 원래 놓은 녀석 보고 야, 네 거 가지고 치워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을소유예요. 무단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을소유입니다. 네 거 치워 하고 철거를 구하죠.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식재를 했어. 무단으로 심었어요, 나무를. 이건 누구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갑의 거예요. 붙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갑이 이 나무의 소유권을 가져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요즘같이 장사도 안 되는데 남의 땅에 나무를 다 심어. 그러면 갑의 거 돼버리죠. 그럼 갑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나무가 3,000그루가 심어져 있어. 그럼 누구 게 됐어요? 갑의 게 된 거야. 갑은 그 대신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나무값을 줘야 돼. 나무값을. 장사하기 좋죠. 남의 땅에다 나무 심어버리면 된다니까. 무단으로. 문제는 뭐냐? 각오는 해야 돼. 얘는 나무값을 주면서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 왜 내 땅에 네 마음대로 심었는데? 나무값 줄 테니까 손해배상 요구한다고요. 문제는 손해배상이 나무값보다 더 많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함부로 못 심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법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고 나무값을, 그 대신 뭘 요구해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남의 땅 위에 무단 식재가 되면 그 나무는 누구 것이 돼요? 토지 주인 것이 돼요. 이게 지금 법의 이치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합의 법리를 배우게 될 때 지금 미리 배우는 거예요. 오늘 지상권 이걸 배우려고. 지금 이거 배우려고 지금 이거부터 미리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농작물이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벼, 보리, 콩 이런 식으로 농작물을 무단으로 식재했어요. 무단으로 심었다고 말해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 경작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이 벼, 보리, 콩 이런 식의 경작물은, 무단 식재된 경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경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돼야 한대요. 이것은 부합되지 않아요. 이건 별개의 물건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례가 봐요. 왜? 이것은 싸우다 보면은, 누구 거냐 갖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작물은 빨리 성숙이 되고 싸우는 도중에 썩어버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 일단 농자,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기 때문에 일단 경작자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자가 이 벼, 콩, 보리에 있어서 소유권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럼 남의 땅에다가 쫙 씨 뿌리고 경작하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래도 돼요. 단 각오는 하셔야 돼. 어떤 각오냐? 그 땅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땅의 이용 대금은 줘야 돼요. 그 땅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해줄 각오는 하고 남의 땅을 경작하시라고. 단 그 경작물은 경작자 거예요. 그건 어떤 결과가 오는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위에, 자기 지금 빈 산에 가서 야산에 가봤더니 을이 콩, 보리 심어놓고 쫙 몇천 평의 땅에 심어놨어. 어쭈 봐라, 이거 내 땅에다 콩, 보리 심어놨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싹 파버린다. 내 땅에 있는 거니까. 안 돼요, 그건. 그건 남의 물건을 송기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콩보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둬야 돼. 그대로 두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그 대신 이 땅 주인은 경작자에게 내 땅을 무단하게 경작했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합의 법리를 배웠습니다. 부합의 법리. 토지와 건물은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습니다. 별개의 물건. 아셨죠?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땅에 심는 순간 붙어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물건이다. 무단 식재를 하게 되면은 땅 주인 것이 돼버린다. 여기에 식재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더라. 이게 경작물일 때, 벼, 보리, 콩 뭐 이런 거 경작물일 때는 무단
경작을 했을 때 경작자 소유가 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단 경작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교수님,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예, 질문하십시오. 그 남의 토지에 농작물을 거기다 식재를 했을 때 그게 부합되지 않아서 그거를 다 이제 토지주가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예, 크게요? 예, 토지주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 토지는 토지주의 소유고, 토지는 토지주의 예, 소유고. 경작물은 토지주의 소유가 안 돼요. 근데 내년에 건물을 질 땅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요, 거기다가 토지주 저걸 위해서 이곳은 내년에 건축을 할 예정이오니 농작물 줄 때 그거 하지 말라는 이런 그 게시판을 갖다 써서 붙였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농작물을 했다 이제. 예. 그런 때는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단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보십시다. 법리를 풀어볼게요. 갑의 땅 위에다가 갑의 토지에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치고 여기는 건축부지이므로 건축부지다. 경고를 합니다. 농작물을 하지 마라. 농작물을 경작하지 마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들어가서 경작을 했어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거의 다 이거가 딱 보니까 경작이 돼 있네.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경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을의 소유예요. 경작물은 을의 소유예요.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자기 땅이라고 들어가서 이 경작물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면 남의 땅을 훼손하는 꼴이 돼요. 남의 땅이 아니라 남의 경작물을. 그러면은 형법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은 피해를 입죠. 그럼 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내 땅에 무단 건축돼 있죠. 그럼 내가 철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을 보고 철거하라 그래야 돼요. 무단 세운 놈 보고. 그러면 자, 갑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을에게 네 경작물 치워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 무단하게 썼죠. 무단하게 썼으니까 부당하게 땅을 이용했죠. 이득을 배상해. 뿐만 아니라 네 이것 때문에 내가 건축 시기가 늦어져.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얘가 안 하고 이제 버텨. 아직 안 읽었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뽑아내면 안 돼요. 뽑으면 안 되고 이 갑이란 자가 주인이 법원에 가서 피고 을이 내가 이걸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돈으로 철거를 하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해요. 이걸 대집행이라 그래요. 그럼 법원이 그래 되겠네. 그러면 만약 허락을 해주면 그 집행문을 들고 가서 자기 돈으로 철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돈 또 들어갔지. 그것을 이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경작물이 꽤 값어치가 나가는 거야. 인삼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남의 물건이죠. 이렇게 소송 건 다음에 이가 뽑아가지 못하도록 뭘 하느냐? 압류를 걸어버려요. 누구 거니까? 이건 경작자 거니까 남의 거란 말이야. 남의 물건 압류 걸 수 있죠. 내 물건 압류 못 걸어도. 그래서 만약에 뭐 인삼막강 했다. 그러면 거기다 압류를 걸어. 압류 걸어놓고 클 때까지 기다려. 난 손해배상 받을 거 있죠. 그 압류했으니까 네가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 물건 내가 처분하겠어. 왜요?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 방법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 내 땅에 심어놨어. 들어가가지고 파버리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성질대로 살아놓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에 저 도둑놈이 말이야. 내 땅에다 이거 나무 심어놓고 이거 심어놓고 내가 열받아고 했더니 이놈의 법이 어떻게 된 법이니 나보고 잘못했대. 이런 말. 그러니까 석궁 들고 나가는 거야. 석궁 들고 나가서 판사 쏘겠다고. 제발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요. 이럴 때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적어도 중개사고 나와가지고 명의진 찾아서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법대로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나중에 소유권을 포기할 수가 있죠. 경작 비용이 많이 들면, 자기 철거 비용이 많이 들면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해버려.
주인한테 가서, 아, 잘못했다. 나 일정분 돈 줄 테니까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해버리니까 누구 거에 돼버려요? 무주물이 돼버려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사람 물건이 돼. 그럼 아무나 집으면 되죠. 그러니까 갑이 집어가지고 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전까지는. 지금 먼저 여기 강의하신 내용, 이게 천안에서 실제 발생된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어느 건축업자가 서비스 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그 옆에 붙은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 400평 돼요. 그 밭이 그 땅에 꼭 합병을 해야 서비스 센터가 제대로 설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을 팔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땅을 파는데, 대신 우리가 산 땅이, 이쪽으로 나온 땅이 한 600평이 있어요. 그거를 줄 테니까, 이 땅을 우리가 필요한 땅이니까 이걸 주시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400평 가진 사람이 나는 팔 의사가 없는데 꼭 팔으라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돈을 나는 더 다고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5천만 원을 주고 600평 그 나간 토지를 그 분할을 해서 이쪽에 땅 주인한테 땅 그 400평 소유자한테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그리고 400평은 건축 설계해서 건축 허가를 나온 뒤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안 하고 있는 것이 한 1년이 반 됐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그 400평 토지를 잔디를 심고, 그냥 조경수를 심고, 거기다가 막 팔각정을 짓고, 거기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뭐 해서 거기를 엄청나게 조경공사를 해놨어요. 그 나중에 400평 스포센터 집사를 가보니까 그 땅이 밭으로 돼 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걸로 변했네요. 근데 왜 남의 땅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땅 뭐 소유권 이전도 안 해가고 그래서 보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저거 하려고 하니까 여기 해놓은 거는 이거 다 배상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서 한각정 내리고 나무 심는 거, 잔디 심은 거 뭐 해가지고 깜깜 거의 뭐 이상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권 이전을 못해가고 자기 땅을 이쪽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고, 그러면서 그게 분쟁이 됐어요. 그랬는데 빨리 시간 나니까. 그랬는데 결론은요? 결과적으로는 스포센터 건축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네. 포기를 하고 자기 땅 600평 소유권 이전 해준 거는 차례도 못 가요.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그 주인 보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보고 바보라 그래요. 못 찾아갔으니까. 예.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바보죠. 왜? 그렇게 중개사원에서 그 수업을 들었어야죠. 자, 논리적으로 말할까요? 첫째, 이게 이제 수업이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카메라 끄실래요? 예? 카메라 끄시라고.